500억의 이혼. 남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회사에서 실수한 건 사실이고 그로 인해 우리 집안이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떠안게 됐어. 같이 무너지고 싶지 않다면 이혼하자.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내 눈앞에 내밀어진 서류 봉투, 굳게 닫힌 입술,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 나는 무너지는 심장을 두 손으로 붙잡으며 애써 떨리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이혼이라고요? 내 목소리는 너무 작아 내가 한 말인지조차 모를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피곤한 기색을 가장하며 숨을 내뱉었습니다.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나도 살 길을 찾아야지. 그냥 서명해줘. 채무 문제는 내 몫으로 할 테니 당신은 더 얽히지 말고 자유로워져.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의 말이 나를 위한 배려가 아님을. 그 눈빛엔 두려움이 아닌 이미 준비된 다른 길을 향한 기묘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렇게까지 나를 내치고 싶다면 해주지. 하지만 기억해, 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표정은 의도적으로 일그러뜨려 눈물을 글썽이는 듯 연기했습니다. 정말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하자 남편은 고개를 돌린 채 대답했습니다. 서명해줘.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야. 그리고 나는 서류의 마지막 칸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파고드는 순간 오래도록 이어온 결혼 생활의 마지막 끈이 잘려나갔습니다. 남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챙기며 담담한 척했지만 눈동자는 이미 다른 세상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소문은 내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가 상간녀와 함께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소식. 나는 밤새도록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배신감, 모멸감, 그리고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다는 허탈감이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마르고 난 새벽녘 나는 알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법률사무소. 받아든 수화기 너머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분히 흘러나왔습니다. 따님, 큰 소식을 전해야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500억 규모의 유산 상속이 확정되었습니다. 내일 오전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나는 얼어붙은 채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500억이요? 변호사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혹시 시댁 쪽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 건가요? 내 심장은 천둥처럼 요동쳤습니다. 나는 무너진 아내가 아니라 이제 막 거대한 역습의 무기를 쥔 여자가 되어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500억. 나는 여전히 얼어붙은 채로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변호사는 또박또박 그러나 낮게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고인께서는 따님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이미 법적 검증을 마쳤고 상속세 절차도 저희 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상속분이 계좌에 입금될 겁니다. 나는 숨을 삼키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인이라면 머릿속에 떠오른 건 오래전 세상을 떠난 외할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기와집에서 나를 무릎에 앉히고 늘 은은한 미소로 동화를 읽어주던 분. 하지만 결혼 후 시댁의 만류와 바쁜 생활 속에 거의 찾지 못했던 그리움조차 잊고 지낸 이름. 외할아버지.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고인은 평생을 해외에서 사업하시며 거대한 자산을 모으셨습니다. 다만 친인척 간 다툼을 피하려 손녀인 당신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주신 겁니다. 가족 중 아무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며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믿었던 내 삶. 그러나 바로 그 시각 또 다른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시댁이 안다면 그들은 나를 다시 어떻게든 붙잡으려 들겠지. 아니, 그보다 더한 탐욕을 드러낼지도 몰라. 결혼 생활 내내 나는 그들에게 돈 없는 여자로 무시당했습니다. 집안 모임에서 며느리 자리는 언제나 차가운 구석, 내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말했죠.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어디서 이런 집안 며느리 노릇이나 했겠어?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나는 남편 덕에 겨우 숨쉬는 여자가 아니라 단독으로 500억을 가진 상속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심장이 두근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창밖을 바라보며 수십 번도 넘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기회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일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에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입금 완료 500억 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숫자가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내 계좌 속 디지털 숫자들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시댁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얘야, 너 괜찮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불쌍해서 말이야. 우리 집안은 내 자리를 언제든 열어둘 거야. 마음 정리되면 다시 들어와. 차갑게 잘려나갔던 전화선이 이제는 달콤한 꿀을 발라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벌써 소문을 들었구나. 이제 게임이 시작된 거야. 500억이 입금된 지 사흘이 채 되지 않아 세상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의 태도부터 달라졌습니다. 늘 무심히 손만 까딱하던 분이 이날은 굽신거리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기사에서 뵀습니다. 참 축하드립니다. 나는 얼떨떨한 채 엘리베이터 안에 섰습니다. 기사라니? 휴대폰을 켜자 눈에 띄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500억 유산 상속녀 등장. 해외 사업가의 막대한 재산, 손녀에게 전액 상속. 사진 속 인물은 나였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오래된 사진이 언론에 흘러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숨기고 싶었는데 세상은 이렇게 쉽게 나를 드러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였습니다. 얘야, 우리가 그동안 많이 모질게 굴었지?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사실 내가 없으니 집안이 횡해. 언제든 다시 돌아오렴. 상간녀 같은 건 아무 의미 없어. 내가 진짜 며느리야. 목소리 끝은 떨렸지만 그 떨림은 진심이 아니라 탐욕의 울림이었습니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한테 신경 쓰실 필요 없으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이번에는 전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솔직히 나는 실수한 거야. 그 여자는 잠시 흔들린 것뿐이야. 넌 여전히 내 아내야.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밀던 그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때 그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고 이미 상간녀와 새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와서 실수라니. 며칠 뒤 상간녀의 이름으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하얀 봉투 안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야. 하지만 돈으로 사랑을 가질 순 없어. 그는 결국 나를 택할 거야. 나는 봉투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사랑? 그들에게 사랑이란 건 결국 돈의 다른 이름일 뿐이잖아. 점점 세상은 시끄러워졌습니다. 언론은 내 이름을 하루가 멀다 하고 기사로 내보냈고 은행과 투자사에서는 앞다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시댁은 마치 내가 그들의 집안 부흥을 책임져야 하는 며느리인 듯 연일 회유와 협박을 오갔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은 결국 우리 집안의 것이야. 신우이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벌써 전쟁을 선포한 이상 나는 응답해야 했습니다.
변호사와 마주 앉아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해주세요. 본격적으로 싸울 때가 온 것 같아요. 변호사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당하신 걸 이제 되돌려 주셔야죠. 남편과의 이혼 절차가 끝나자 그의 표정은 마치 오래된 족쇄에서 풀려난 사람처럼 홀가분했다. 나는 여전히 슬픈 척 눈가를 적시며 서류를 넘겼지만 속으로는 그의 얕은 연극을 지켜보며 냉정히 계산하고 있었다. 며칠 뒤 그는 상간녀와 서둘러 혼인신고를 마쳤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사진이 SNS에 올라왔고 지인들이 축하의 댓글을 남겼다. 역시 진짜 사랑은 따로 있었네. 이제야 행복을 찾았군. 같은 글들을 볼 때마다 내 입가에는 씁쓸한 웃음이 번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넘어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혹시 이서연님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서연님께서 고인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총 500억 원 규모의 유산이 곧 입금될 예정입니다.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끝이 떨렸다. 뭐라고요? 유산이요? 네. 정확히는 내일 아침 은행 계좌로 입금이 될 것입니다. 혹시 시댁 쪽에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 한마디가 내 귓가를 맴돌았다. 시댁은 모르시나요? 나는 침묵을 길게 늘어뜨린 끝에 낮게 대답했다. 아직 모르실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손에 남은 떨림이 사라지지 않았다. 남편은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선택했다. 그러나 운명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선택과 동시에 나에게 거대한 반전을 안겨주었다. 창밖을 보니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마치 내 인생의 새로운 막이 열리는 신호 같았다. 나는 다짐했다. 이제 내가 웃을 차례야. 시댁의 전화는 연일 울렸다. 서연아, 우리 집안이 내 덕에 살았다고 생각해. 그냥 돌아오면 안 되겠니? 내가 가진 재산은 결국 우리 집안의 것이야. 내가 똑바로 관리해줘야 한다. 신우이의 목소리는 탐욕과 시샘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차분히 들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단지 배경음일 뿐이었다. 변호사와의 회의에서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들이 나를 무시하며 웃던 순간 나는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든 법적 권리는 내 것이고 상속 재산은 내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움직이면 돼요.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법적 절차와 공문, 재산 관리권까지 모두 확실히 챙기면 그들은 이제 저항할 수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심리전이에요. 이미 상대는 방심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 시댁과 전 남편 상간녀가 서둘러 내게 접근해 왔다. 서연아, 우리 이야기를 좀 하자. 전 남편의 얼굴은 어색하게 굳어 있었고 상간녀는 얄밉게 웃음을 띄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따뜻함이 아니라 칼날처럼 날카로운 의지가 담긴 미소였다. 말씀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미 준비한 법적 장치와 상속 재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논의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네요. 그들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무슨 말이야? 나는 천천히 계좌 잔액과 법적 권리 서류를 펼쳐 보여주었다. 500억. 전액 제 계좌에 입금됐고 모든 상속과 관리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저를 무시하거나 접근할 수 없어요. 시댁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상간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전 남편은 입술을 깨물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동안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배신했던 그들, 이제야 그들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되었구나.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남편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시댁과 전 남편 상간녀는 모두 내 재산과 권리를 두려워하며 함부로 다가올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내 삶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갔다. 500억 유산이 내 손에 들어온 순간 세상은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남편과 시댁의 기대에 맞추어 살 필요가 없었다. 첫날 아침 나는 은행 창구에서 입금 내역을 확인했다. 숫자는 선명했다. 500억 원.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금액이었지만 그 숫자가 주는 무게는 생각보다 가벼웠다. 이제 나는 내 삶을 마음껏 설계할 수 있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재산 관리 계획을 세웠다. 투자, 부동산, 은행 예금과 보험까지 꼼꼼히 체크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더 이상 누군가의 탐욕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었다. 며칠 뒤 시댁과 전 남편 상간녀가 마지막으로 찾아왔다. 서연아, 우리 정말 다시 이야기 좀 하자. 그들은 전혀 숨기지 못했다. 탐욕과 후회, 불안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미 모든 것은 정리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릴 필요도, 서로 상처 주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말없이 돌아갔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나만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 후 나는 오랫동안 꿈꾸던 일들을 시작했다. 해외여행, 소규모 카페 창업, 책 읽기와 글쓰기, 봉사활동까지. 돈은 단지 수단일 뿐, 나를 억압하던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도구가 되어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며 웃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내 삶의 주인으로서. 시댁과 전 남편 상간녀의 그림자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더 이상 내게 미치지 못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길에서 무너지고 나는 스스로 선택한 길에서 성장했다. 사람은 돈으로도 사랑을 살 수 없고 사랑으로도 돈을 살 수 없다. 그러나 진심과 계획 그리고 용기만 있다면 누구든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다짐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은 나만의 빛으로 살 것이다. 주말 오후 나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에서 연속적으로 알림음이 울렸다. 시댁과 전 남편 상간녀의 연락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그들의 태도가 달랐다. 긴장과 초조 그리고 어쩔 줄 모르는 혼란이 전해졌다. 시댁에서 먼저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정말 그 돈이 내 계좌로 들어간 거 맞니?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답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은 제 권리와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다. 이럴 수가,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바로 이어 전 남편이 문자를 보내왔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상간녀도 이제 필요 없어. 상간녀는 직접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솔직히 말해. 내가 이 돈을 받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우리에게 조금만 나눠주면 안 돼? 나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다. 이미 법적 절차가 끝났고 이 재산은 제 것이에요.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눈앞에 떠오르는 듯했다. 전 남편의 창백한 표정, 상간녀의 당황한 눈빛, 시댁의 허탈한 한숨.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며칠 뒤 나는 언론을 통해 그들의 작은 탐욕과 불법적 시도가 법적 경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접했다. 전 남편과 상간녀는 결국 미묘한 법적 문제와 사회적 압박으로 점점 몰락했고 시댁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외롭게 남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배신과 탐욕은 언젠가 스스로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이미 그 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내 빛으로 세상을 살겠다. 500억 유산이 내 손에 들어온 뒤
세상은 점점 더 넓게 열리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남의 그림자 속에서 숨지 않아도 되었고 마음껏 세상을 설계할 수 있었다. 첫걸음은 내가 오랫동안 꿈꿔온 일들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었다. 작은 카페를 열고 해외여행을 떠나고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봉사활동까지 계획했다. 돈은 수단이었고 나는 이 수단을 통해 자유와 선택권을 확보했다. 카페 개업날 손님들은 내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500억 상속녀가 카페를 열었다며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돈 때문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손님들은 놀라워했고 곧 카페는 작은 인기 명소가 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내 마음을 가장 채워준 것은 오롯이 내 선택으로 살아가는 삶이었다. 한편 사회적 활동도 시작했다.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 기부, 독거노인을 위한 후원, 작은 강연까지. 내 이름이 기사에 오르내리는 것은 이전과 달랐다. 이제 사람들은 나를 단순한 상속녀로 보지 않았다.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여성, 용기 있는 독립인으로 기억했다. 밤이면 나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과거 남편과 시댁, 상간녀가 내 삶을 흔들었지만 결국 내가 선택한 길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 누구도 그 어떤 권력이나 돈도 내 내면의 선택과 용기를 대신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다짐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은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이다. 누구도 내 빛을 가릴 수 없도록. 주말 저녁 조용한 집안에 전화벨이 울렸다. 이번에는 전 남편이었다. 서연아, 진심으로 사과할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수화기를 들었다. 당신이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고 당신은 선택을 했습니다.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결국 전화를 끊었다. 그 다음은 상간녀였다. 서연아, 부탁이야. 나에게 조금만 돈을 나눠주면 안 돼? 나는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이미 법적 절차가 끝났습니다. 이 재산은 제 것이며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댁이 찾아왔다. 서연아, 우리가 많이 부족했지. 다시 돌아오면 안 될까? 나는 문을 닫으며 조용히 말했다. 더 이상 집안의 그림자가 되어 살 필요 없습니다. 제 삶은 제 것이에요. 그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탐욕과 기대가 한순간에 허무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전 남편은 상간녀와 함께 법적 문제와 사회적 비난 속에서 점점 몰락했고 시댁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후회의 무게 속에 외롭게 남았다. 그날 이후 나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과거의 상처와 배신은 이제 내 삶의 흔적이 되었지만 더 이상 나를 억누르지 못했다. 나는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누구도 내 길을 막을 수 없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500억이라는 금액은 이미 단순한 숫자에 불과했다. 내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자유였다. 카페를 운영하며 매일 만나는 사람들, 봉사활동을 통해 전하는 따뜻한 마음, 여행지에서 맞이하는 낯선 풍경들. 그 속에서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오롯이 내 선택으로 채워가는 삶. 전 남편과 상간녀 시댁의 흔적은 여전히 내 주변에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내 삶을 흔들 수 없었다. 그들의 탐욕과 후회는 이미 자신들의 무덤을 파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먼 발치에서 지켜볼 뿐이었다. 나는 다짐했다. 이제부터 남은 날들은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의 계획을 하나씩 실현해 나갔다. 책을 출간하고 작은 강연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사람들과 소통했다. 돈은 단지 도구일 뿐 나를 성장시키고 자유롭게 만드는 힘이었다. 밤이 되면 나는 다시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별 중에서도 나는 내 별을 찾았다. 그 빛은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가릴 수 없는 나만의 빛이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속으로 말했다. 나는 이제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나 자신으로 완전히 살아간다. 그 순간 오래전 외할아버지가 내게 속삭이던 말이 떠올랐다.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란다, 서연아. 돈도 남도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 그 말처럼 나는 진정한 행복을 그리고 자유를 손에 넣었다. 이제 내 인생은 오롯이 나만의 것이었다.